잠깐만요. 그 통역 틀렸어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쪼글만 게 뭘 안다고 껴들어. 이 어린 12살의 소녀 수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통역사가 의도적으로 통역을 이상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계약이 무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교묘하게 단어를 바꾸어 해석하던 것을 수민이 잡아낸 것이었죠. 하지만 어른들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까요? 어린아이라 무시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지만 대표가 마지막 사인을 위해 만년필을 들자 수민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수민은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민의 행방을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수민은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진로 탐색과제 안내문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기. 쉬워 보이는 과제였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의사, 변호사, 교사를 인터뷰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죠. 수민은 연필 끝을 깨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내일 글로벌테크와 계약 회의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간 수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아빠 회사다. 수민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준호는 막 통화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수민이가 왜 이렇게 급해? 아빠, 나 아빠 회사 가봐도 돼요? 진로 탐색 과제 때문에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테크노바의 미래가 걸린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 계약이 있는 날이었죠.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좋아, 내일 아빠랑 같이 가자. 진짜요? 아빠 최고. 수민은 아빠에게 달려가 꽉 안았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짜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볼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수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우리 수민이가 오늘 완전 어른 같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회사에 가면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잖아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준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수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높은 빌딩, 정장 입은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멋진 곳일까요? 수민아, 아빠 회사에 도착하면 조용히 있어야 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 네, 아빠. 저 조용히 있을게요. 약속해요. 수민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준호도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테크노바 주식회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수민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거든요. 우와, 아빠 회사 진짜 크다. 놀랐지? 아빠는 저기 18층에서 일해. 로비에 들어서자 넓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수민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 부장님.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다 수민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가 그 똑똑하다는 따님이군요. 안녕하세요. 수민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직원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네요. 영어를 엄청 잘한다면서요? 수민은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전국 청소년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영어 선생님도 원어민 수준이라고 칭찬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도착하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호 부장님 오셨어요. 부장님 따님이 오셨네요. 여기저기서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수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들 자신을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민아, 여기가 아빠 자리야. 준호가 자신의 책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수민은 그 사진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글로벌테크 측에서 회의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싶다고 합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30분이요? 지금 당장이란 말입니까? 네, 10분 후에 시작하자고. 준호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빠르게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을 잠시 잊은 듯 했죠. 아빠. 아, 수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급하게 회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여기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겠니? 수민은 실망감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빠 일이 중요하잖아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회의 끝나면 아빠가 회사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 준호가 서둘러 회의실로 향하자 비서가 수민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소파와 잡지들이 놓인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수민은 소파에 앉아 무릎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회사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아빠와 함께할 시간도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수민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이 장난감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누가 있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은발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왠지 중요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부장님 딸 김수민이에요. 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준호 부장 따님이구나. 나는 이 회사 대표 최진우야. 대표님이라니. 수민은 깜짝 놀라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진우는 수민의 모습이 귀여웠는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왜 여기 혼자 있니? 아빠가 갑자기 회의에 들어가셔서요. 저는 진로 탐색 과제 때문에 회사 구경 왔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글로벌 테크 회의구나. 정말 중요한 회의지. 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회의예요? 응,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아주 큰 계약이야. 수천억 원이 오가는. 진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수민의 똑똑해 보이는 눈빛을 보니 계속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민이는 영어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네, 작년이랑 재작년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오호, 대단한데? 그럼 영어로 하는 회의도 이해할 수 있겠네? 수민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민아, 혹시 진짜 비즈니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니? 수민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봐도 되나요?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허락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진우는 검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조용히 있어야 해. 둘째, 회의실 구석에만 앉아 있어야 해. 셋째, 본 것은 절대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니? 수미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정말 조용히 있을게요. 좋아. 그럼 나를 따라와. 진우를 따라 복도를 걸으면서 수민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진짜 어른들의 회의를 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커다란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준호를 비롯한 테크노바 직원들이, 반대편에는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통역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고요. 준호는 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민아, 어떻게? 제가 데려왔습니다. 준호 부장. 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로 탐색 과제라고 하기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겁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대표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회의는 시작되고 있었죠. 수미는 조용히 회의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어른들의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회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어른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영문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크노바와 글로벌 테크 인터내셔널 간의 기술 제휴 계약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미는 눈을 크게 뜨고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빠가 매일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구나. 수민의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샘솟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수민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수민은 구석 의자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모두가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글로벌 테크 인터내셔널의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굿모닝, 에브리원. Let's begin our discussion about this ground breaking partnership. 영어가 술술 나왔습니다. 수미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영어와는 달랐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맑은 목소리로 번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획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통역이었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양측이 서로 기술력을 칭찬하고 미래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통역사 박서연은 유창하게 양쪽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테크노바는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기술은
수미는 아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의 아빠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당당한 자세. 집에서 보던 편안한 아빠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문 계약서의 한 페이지가 띄워졌어요. 수민의 눈이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들을 훑쳤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대충의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As stated in Article 3, Technology, Ownership Remains with TCHNOVA. 수미는 영어를 머릿속으로 번역했습니다. 3조에 명시된 대로 기술 소유권은 테크노바에 남습니다. 하지만 통역사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3조에 따르면 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분명히 틀렸습니다. 오너십 레메이아이엔에스는 소유권이 남는다는 뜻인데 왜 공동 활용이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흔들며 다시 집중했어요.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우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기술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You will have exclusive licensing rights for the Asian market. 아시아 시장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갖게 됩니다. 수미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번역했어요. 그런데 통역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상호 협력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되실 겁니다. 또 다시 달랐습니다. 수민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연속으로 중요한 단어를 다르게 통역했어요. 익스클루시브는 독점인데 상호 협력이라니요? 수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은 침착한 표정으로 통역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테크노바 측 직원들은 모두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통역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어를 못하는 직원들이 많았으니까요. 수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수미는 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도 늘 칭찬했고,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잖아요. 스크린에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영문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계약서의 내용과 통역사의 말이 너무 달랐거든요.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트랜스퍼 오브 코 테크놀로지가 기술 협력으로, 에거지션 라이츠가 제휴 권리로, 바인딩 어그리먼트가 상호 합의로 바뀌어 전달되었습니다. 수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가 속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민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통역을 듣고 있었어요. 의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수민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어요. 아빠, 통역이 틀렸어요. 계약서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모든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서웠고 틀렸을 때의 창피함도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회의를 망칠까봐 무서웠어요. 수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글로벌테크 측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로 나누는 작은 대화였지만
수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데이심 투 트러스트 더 인터프러터 컴플리틀리. 구두. 디스 윌 메이크 싱즈 이지어. 그들은 통역사를 완전히 믿는 것 같아. 좋아. 이렇게 되면 일이 쉬워질 거야. 수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순간 통역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연은 수민을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통역을 계속했죠. 하지만 수민은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통역사의 눈빛에 스친 불안함을요. 회의는 점점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마이클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Now, let's discuss the most important part. The asset transfer clause.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논의합시다. 자산 이전 조항이요. 수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산 이전?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중요한 것 같았어요. 통역사가 번역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산 협력 조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이전 트랜스퍼의 협력으로 바뀌었어요. 수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통역이 좀 이상한데. 하지만 회의실이 조용한 와중에도 수민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어도 무시당했죠. 모두가 통역사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민은 좌절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쳐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굵은 글씨로 강조된 문장이었어요. TCHNOVA agrees to gradual transfer of technology ownership to GLOBALTCH International. 수민은 눈을 비볐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테크노바는 글로벌테크 인터내셔널에게 기술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건 아빠 회사가 기술을 넘기겠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통역사의 입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테크노바는 글로벌테크 인터내셔널과 기술을 점진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빠와 회사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수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우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기술 공유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윈윈하는 거죠. 준호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돼요. 수민은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술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고 통역사의 거짓말도 계속되었습니다. 수민은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양측의 변호사들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전쟁터 같았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중요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Now, let me explain the most crucial clause.
에셋 트랜스퍼 업한 컨트랙트 사이닝. 수민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계약 서명 시 자산 이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마이클의 표정도 평소보다 더 진지했거든요. 통역사가 침착하게 번역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후 자산 협력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었어요. 계약 시 자산 이전이 어떻게 계약 후 자산 협력 검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수민은 가방에서 조용히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어 원문과 잘못된 통역을 적기 시작했어요. 에셋 트랜스퍼 자산 협력 X, 업한 컨트랙트 계약 후 검토 X.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때 글로벌테크 측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hey don't seem to understand the real terms. Perfect. Keep going as planned. 그들은 진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완벽해.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획? 이건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어요. 아빠의 회사를 속이려는 나쁜 계획.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수민은 펜을 꽉 쥐고 더 빨리 적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빠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역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서연은 수민이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수민 쪽으로 걸어왔어요. 수민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켰어요. 통역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린이는 어려운 어른 얘기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연은 수민의 노트를 흘끗 보며 말을 이었어요. 낙서는 다른 데서 하는 게 어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위협이었어요. 수민은 움찔했지만 노트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쥐었어요. 이거 낙서 아니에요. 수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뭘 적고 있는 거죠? 그냥 영어 공부요. 영어 공부. 서연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어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문적인 비즈니스 영어까지 이해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 말에 수민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서연은 만족한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통역의 왜곡도 계속되었어요. 이미디엇 이펙트가 추후 논의로 이레버커벌 트랜스퍼가 협의 가능한 이전으로 풀 오너십과 공동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수민은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꼭 필요한 증거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계약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독소 조항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통역사는 그것들을 모두 부드럽게 좋게 바꿔서 전달했죠. 테크노바 측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수민은 무심코 영어 문장들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omplete Acquisition Possible After 2 years. 수민은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2년 후 완전 인수 가능. 인수?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 이건 2년 후에 글로벌테크가 테크노바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숨어 있었다니. 마이클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This final close gives us the option for complete acquisition after 2 years of partnership. 이 마지막 조항은 2년간의 파트너십 후에 우리에게 완전 인수 옵션을 제공합니다. 수민은 통역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통역해 주세요. 하지만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역시나 달랐습니다. 이 마지막 조항은 2년 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수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인수를 파트너십 강화라고 속이다니. 이건 너무했습니다. 정말로 너무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파트너십 강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마이클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It means we can increase our involvement in your COMPANYS operations. 우리가 당신 회사 운영에 대한 관여를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역사가 번역했어요. 서로의 사업 영역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수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통역사는 일부러 고의로 아빠의 회사를 속이고 있었어요. 글로벌테크와 한편이 되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노트가 글씨로 빼곡히 차고 있었어요. 잘못된 통역들의 목록이 늘어만 갔습니다. 진우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인 것 같네요. 안 돼요. 수민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테크 측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수민은 그들이 영어로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Almost there. They have no idea what THEYR이 signing. 거의 다 됐어. 그들은 뭘 서명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수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을까요? 수민은 노트를 꼭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심해야 할 때였어요. 이대로 두면 아빠의 회사는 큰 위험에 빠질 거예요. 2년 후엔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둘 순 없었어요. 수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요. 무서워도 떨려도 꼭 말해야 합니다. 아빠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최진우 대표가 천천히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고급 만년필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펜이었죠. 수민의 눈이 그 만년필에 고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진우 대표가 만년필 뚜껑을 여는 딸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수민에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럼 이제 서명하겠습니다. 진우 대표가 계약서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로 다가갔어요.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 수민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한번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아빠의 회사가, 직원들의 노력이, 모든 게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수민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수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수민에게로 쏠렸어요. 놀란 눈, 당황한 눈, 화난 눈. 수십 개의 눈동자가 수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우 대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민아. 아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통역사 박서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애가 뭘 안다고 회의를 방해하나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수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꽉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 통역 틀렸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분명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통역이 틀렸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준호가 급히 일어나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앉아.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게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통역이 다 틀렸어요. 계약서 내용이랑 완전히 달라요. 박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 같네요. 제가 15년 경력의 전문 통역사인데 아이가 뭘 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수민을 향한 경고의 눈빛이었죠. 진우 대표가 난감한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지금은 아주 중요한 자리란다. 나중에.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요. 수민이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대표님, 에셋 트랜스퍼는 자산 이전이지 자산 협력이 아니에요. 순간 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오너십 램 AINS는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뜻인데 공동 활용이라고 통역했어요. 익스클루시브 라이선싱은 독점 라이선스인데 상호 협력이라고 했고요. 노트를 펼쳐 보이며 수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약서에는 2년 후에 회사를 넘길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민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컴플리트 에거지션 파서벌 애프터 투 이즈 2년 후 완전 인수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통역사 언니는 파트너십 강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영어를 아는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글로벌 테크 측 사람들이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영어로 빠르게 속삭였죠. How does she know? This is bad. We need to. 어떻게 알았지? 큰일이야. 우리가. 박서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어린아이의 오해예요. 제가 전문가인데. 그럼 다시 통역해보세요. 수민이 도전하듯 말했어요. 컴플리트 에거지션 파서벌 애프터 이 이즈가 뭔지 다시 통역해보세요. 박서연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진우 대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비서. 네, 대표님. 당장 법무팀이랑 제2통역사를 불러와.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나갔어요. 진우 대표가 글로벌 테크 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불필요한 오해입니다. 아이의 말을 믿고 아이의 말이든 뭐든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수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말한 게 정말 사실이니? 수민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네, 저는 영어 대회에서 2년 연속상을 받았어요. 원어민 선생님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요. 통역이 정말로 틀렸어요. 준호가 수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아, 정말이니? 정말로 확실해? 네, 아빠. 저 거짓말 안 해요. 정말이에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법무팀 직원들과 새로운 통역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통역사였어요. 경력이 많아 보이는 차분한 인상이었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통역사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어요. 통역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건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계약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테크노바에게 극도로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하네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 통역사가 침을 꿀꺽 삼키며 설명했어요. 우선 기술 소유권이 2년에 걸쳐 글로벌 테크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모든 핵심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조항입니다. 2년 후 글로벌 테크가 원하면 테크노바를 시장가의 30%로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 진우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든 시선이 박서연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일부러 잘못 통역한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박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실수? 준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 차이가 실수라고요? 자산 이전을 자산 협력이라고 하는 게 실수입니까?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아저씨들이 영어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회의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진우 대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보안팀이 들이닥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 잠시만 이쪽으로 오시죠.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서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일단 따라오시면 됩니다. 글로벌 테크 측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정당한 비즈니스를. 정당하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기 계약을 정당한 비즈니스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마이클의 입이 닫혔어요. 수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준호가 수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민아, 정말 대단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미는 아빠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 알아. 정말 무서웠을 거야. 그런데도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진우 대표가 다가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민아,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수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1시간 후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IT팀이 박서연의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여기 봐주세요. 젊은 IT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숨긴 폴더에 이상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글로벌테크와 주고받은 것들이었어요. 준호가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어요. 박서연은 매달 1,000만 원씩 돈을 받고 있었고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보너스로 1억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민서? 진우가 이름을 움츠렸어요. 이메일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글로벌테크 아시아 대표 정민서.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회사들의 이름도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미 3개 회사를 이런 식으로 인수했다고 써 있네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어른들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이 변호사님. 진우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이소영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변호사 중 한 명이었죠. 진우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세요. 이메일,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걸 다요. 제가 도착하면 바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보안팀장이 보고했어요. 대표님, 박서연 씨 개인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달 1,0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송금인은 해외 계좌입니다. 추적해보니 글로벌테크 계열사로 확인됩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조작된 번역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박서연은 미리 가짜 번역본을 만들어 놓고 회의 때는 그걸 읽기만 한 거였어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민석이 들어왔어요. 글로벌테크 아시아 대표, 이 모든 음모의 주인공이었죠.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진우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민석 대표님이시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준호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어요.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죠. 이것도 오해입니까? 당신이 박서연에게 보낸 이메일이잖아요. 계획대로 진행하라. 절대 들키지 말라고 써 있는데? 정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으며 말했어요. 그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법적 효력이. 걱정 마세요. 이소영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모든 걸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도 연락했어요. 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검찰? 기업 사기 미수죠. 그것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기 계약을 철회하시고 모든 진실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민석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본사에서?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글로벌테크 본사에서도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민석이 본사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었거든요. 수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목소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수민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수민은 아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테크노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진우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게 해준 특별한 영웅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민에게로 향했어요. 김준호 부장의 딸, 김수민 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수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민아, 앞으로 나와줄래? 수민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진우 대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말했던 그날을,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를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테크노바와 글로벌테크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수미는 아빠 손을 꼭 잡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증인으로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힐 듯 조용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수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민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서연도 정민석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사 언니가 계속 다르게 통역했어요. 에셋 트랜스퍼를 자산 협력이라고 하고 컴플리트 에거지션을 파트너십 강화라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미는 계속 말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글로벌테크 아저씨들이 영어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증언이 끝나고 수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수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재판은 계속되었고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이메일, 송금 기록, 조작된 번역 파일.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기업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박서연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정민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기업에 손해배상금 5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수민의 학교 강당, 진로 탐색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수민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가 만든 큰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수민은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아빠 회사를 방문했던 일, 이상한 통역을 발견한 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일,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떨렸거든요. 강당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수민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진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민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목소리가 작아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수민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김수민 학생,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최우수상은 당연히 내 것이야. 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테크노바 사옥. 회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전무이사 승진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큰 공을 세운 덕분이었죠. 수민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김준호 전무님은 이번 사건에서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우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딸을 두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민에게로 향했어요. 수민은 쑥스럽게 웃었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진우 대표가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민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둘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이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단다. 다행이에요, 대표님. 그리고 수민아. 진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10년 후, 아니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꼭 오렴. 내 자리는 언제나 있을 거야. 수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해요, 대표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진우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은 수민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수민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 앞에서 당당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겠다고요. 그렇게 한 소녀의 용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